네, 전국에 계신 설춘환 캠퍼스 멘티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마트나 멘타 설춘환 교수입니다. 제가 공약한 대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라고 하는 책을 갖고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마지막까지 한번 강의를 가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약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다양한 강의가 있습니다. 뭐 경매 강사반 또는 뭐 소액실전반, 이를테면 MPL 투자반, 뭐 경매 특강, 뭐 등등의 다양한 강의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쓴 이 책과 함께 지금 이 동영상만 듣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반복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따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라고 하는 책을 갖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30페이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투자자, 특히 초보 경매 투자자가 꼭 알아야 될 경매 용어를 몇 개 뽑아봤는데 그 중에 오늘은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사실 용어를 모른다면 사실 책을 읽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한다, 경매 책을 읽는다, 또는 경매를 통해서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용어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용어를 뽑아봤습니다. 또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또 뽑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제경매는 강제로 하는 거고 임의경매는 임의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강제경매는 우리가 흔히 판결문 같은 집행 권한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설춘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가령 한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뭐 이를테면 변제기 또는 이자 정하고 돈을 빌려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자를 갚지 않는 거죠. 또는 원금을 갚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언제 돼서 아니 돈 갚아라, 이자도 줘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로서는 어떻게 하냐, 사실 여러분들 뭐 멱살 잡고 돈을 달라, 강압적으로, 사실 이런 것들이 쉬운 건 아닌 거죠. 여러분, 법치주의 국가인 거니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소장을 내거나 비슷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등등등.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 법원에서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제기하는 저를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당하는 여러분을 피고라고 하는 건데, 판사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 빌려준 돈이 5천만 원 아닙니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이자를 줘라, 이렇게 판결의 주문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야, 판결까지 받았는데 돈 줘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상대로 뭐 합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판결을 받은 거니까 여러분 가령 부동산이 뭐가 있나 봤더니 가령 뭐 여러분들이 일산의 마두동에 어떤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 걸 제가 알았다. 그러면 제가 고양지원에다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인 고양지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강제경매라고 한다. 또는 뭐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또는 공증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았다. 돈 안 주니까 경매를 신청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강제경매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임의경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의경매는 뭘까? 임의경매는 대표적으로 가령 여러분들이 KB에 가서 돈을 빌려요. 근데 여러분, KB가 여러분이나 개인들 신용을 보고는 돈을 잘 안 빌려주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가져오라고 한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파트를 갖다가 담보로 제공했다. 거기에 대해서 KB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어떡합니까? 처음엔 독촉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여러분, 은행이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을 때 그냥 그 근저당권 등에게서 곧바로 경매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매를 우리가 임의경매라고 한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은 사실 그런 어떤 정의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실무적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채무자가 여러분 돈을 채권자한테 변제했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경매 취하를 해주지 않아. 그러면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제 경매를 취소시켜야 되는 건데 임의경매는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쉬웠기 때문에 경매를 취소하는 것도 간단히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걸 통해서 간단히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 강제경매는 원고가 피고한테 판결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그냥 단지 돈을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쉽게 경매를 취소시켜주지 않는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쉽게 갈 수 있지만 채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채무자는 별도로 청구이의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경매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게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 이번 경매 사건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등기부를 발급받아 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러면 갑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아, 강제경매구나. 임의경매 개시결정. 아, 임의경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점, 정의 이런 것들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경매와 온비드 공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경매라고 하는 것은 통상 채권 채무 관계예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아. 그러면 채권자가 아까처럼 뭐 판결문이나 또는 뭐 근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 환가해 달라. 강제로 강제집행해 달라. 경매해 달라. 그리고 나중에 낙찰되고 돈 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배당을 받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경매라고 한다. 반면에 이제 온비드 공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압류재산인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방세를 못 냈어요. 예, 지방세를 못 냈어. 가령 뭐 재산세라든지 뭐 취득세 이런 걸 못 냈어요. 그러면 이를테면 그 관할하는 지자체가 나중에 저한테 세금 납부해라. 그래도 못 납부하면 지자체가 저희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강제로 이제 공매라고 하는 걸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공매. 온비드 공매라고 하는 걸 신청할 수 있고 누구나가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도 검색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제가 국세를 못 냈다. 뭐 양도세를 못 냈어요. 뭐 증여세를 못 냈어요. 뭐 종부세를 못 냈어요. 이러면 관할하는 세무서가 저한테 공매를 또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런 지자체나 세무서가 직접 공매하진 않고요. 이걸 누군가한테 수수료를 주고 맡긴다. 그게 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명 캠코한테 맡기고 캠코의 온비드 사이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제로 매각하는 이런 절차를 우리가 공매, 즉 온비드 공매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러분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있습니다. 일명 경매 등기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판결 받았다 또는 뭐 근저당권 갖고 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했더니 어떤 서류, 그 다음에 비용 냈더니 법원의 담당자가 통상 이제 사법보좌관이 되겠죠. 사법보좌관이 설춘환이 여러분한테 신청한 경매 판결문도 있어. 그 다음에 뭐 집행문도 부여받았어. 송달증명원도 부여받았어. 등기는 또 여러분 거 맞아. 그 다음에 비용도 다 납부했어. 그러면 법원이 그래 너의 경매 신청 일리가 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관할하는 그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다가 촉탁 등기를 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경매 신청했다면 여러분의 일산의 마두동에 어떤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등기부 갑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또는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해서 등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제 등기가 됨으로써 제3자한테 경고하는 거죠. 야, 이 부동산 함부로 사지 말아라.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 거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법원과 집행 법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매는 어느 법원에서 시작될까, 어느 법원에서 진행될까라고 보면 항상 그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판결문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들의 부동산이 아까 일산의 마두에 있다. 그럼 관할 법원은 고양지원이 되는 거니까 제가 고양지원에다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서울 용산구에 빌라를 갖고 있다. 그럼 제가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김포의 땅이다. 그러면 부천 지원. 성남에 뭐 이를테면 아파트다. 그러면 성남 지원.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송파의 잠실 5단지다. 그러면 동부지방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경매는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서만 경매를 하는 것이지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점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용어를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다음 시간에도 제가 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책으로 좀 하도록 하고요. 이 동영상은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의 경매 처음 공부 동영상란에다가 이 자료를 오늘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습 복습을 통해서 철저히 한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1월 달에 1월 19일 날 경매 강사반, 그 다음에 1월 26일 날 세종대학교 특강 이런 것들 한번 꼭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를테면 저희 온라인 스터디반, 그 다음에 MPL 투자 완전 정보반 이런 다양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2019년도 기해년 여러분에게 행운과 행복, 그 다음에 탄탄한 자본금이 팍팍 쌓이길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화이팅!